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을 꿈꾸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요즘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창조적, 혁신적 마인드가 필수적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좋은 책이 있어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책입니다.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저자는 스티븐 존슨으로 뉴스위크가 선정한 인터넷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50인에 선정된 과학저술 작가입니다. 이 책은 과거 이코노미스트의 올해 책으로 선정되기도 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하는지, 기존에 존재하는 것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아이디어란 것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혁신의 흐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지지를 받아왔지만 주위의 혁신을 살펴보면 훌륭한 아이디어를 벽으로 둘러싸는 환경은 장기적으로 제약이 없는 환경보다 덜 혁신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좋은 아이디어는 자유로움이 아니라 연결, 융합, 재결합을 필요로 하고 개념적인 경계를 넘어 재탄생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구성은 혁신적 사고를 이끌어주는 7가지 패턴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7가지 패턴이란 인접 가능성, 유동적 네트워크, 느린 예감, 뜻밖의 발견, 실수, 굴절 적응, 플랫폼입니다. 저는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7가지 패턴을 위주로 책에 대한 리뷰를 간략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인접 가능성이 주는 메시지는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인접 가능성이란 우리가 어떤 분야의 경계를 탐험할수록 경계 영역이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새로운 결합은 인접 가능성 속으로 새로운 결합들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 때마다 마법처럼 점점 넓어지는 집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문이 4개 있는 방에서 시작해 각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가본 적 없는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처음으로 만나는 4개의 방이 인접 가능성이고 혁신과 연결된다는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의 미션을 끝내면 생각지도 못한 다른 분야와 연관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유동적 네트워크의 메시지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넘치는 정보를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유동적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해 탄소와 물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탄소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탄소 원자 자체의 핵심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탄소는 다른 원자들과 연결을 맺는데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특성으로 인해 탄소는 생명체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디어도 탄소처럼 계속적인 연결을 통하여 발전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 느린 예감이 주는 메시지는 천천히 진화하여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느린 예감은 메모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의 예감들이 진화해온 경로를 돌아보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예감들도 있고 너무 명백한 것이라 굳이 적을 필요가 없었던 것도 있을 수 있으며 그 자체로 한 권의 책이 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과거의 기록들을 읽을 때마다 잊고 있던 과거 예감이 새로 등장한 개념과 새로운 방식으로 연관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인 뜻밖의 발견은 예감 속에 있는 연관성을 찾아낸다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낮잠이 뜻밖의 발견에 있어 촉매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신경과학자인 울리히 바그너는 숫자 실험을 행한 다음 문제를 앞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이 실험 참가자가 숨겨진 법칙을 알아내는 능력을 2배 이상 높여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정신이 새롭게 결합함으로써 퍼즐을 푸는 해법을 일깨워 주었고, 처음 훈련할 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예로 도서관과 인터넷을 비교하였는데, 도서관에서는 책을 훑어보다가 흥미로운 제목이 있거나 표시에 관심이 가면 그 자리에서 펼쳐들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 검색의 경우는 편리하지만 뜻밖의 발견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4가지 키워드 외에도 실수, 굴절 적응,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도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책 표지처럼 다양한 컬러를 담고 있으면서도 탁월한 아이디어의 생성과 관련하여 접근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디어 간 연결 또는 충돌을 통하여 더 나은 아이디어가 탄생한다는 저자의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디어가 생성되는 과정이 막연한 것이 아닌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하는 재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다 나은 아이디어로 탄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아이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목말라 하지만 돌이켜보면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생각하기보다 한 가지 영역에만 몰두한 것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루트 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이 어떻게 발생한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이기에 두 책이 서로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후에 기회가 된다면 생각의 탄생도 리뷰할 예정입니다. 이 책의 추천 포인트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의 발생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혁신이라는 막연한 개념에 대해 많은 예를 통하여 기본 개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혁신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 다루는 혁신이라는 키워드는 모든 분야에 해당하기에 모든 분들에게 필독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담이지만 의외로 보수적인 영역에서 특히 필요한 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의 말처럼 보수적인 분야에서 고정관념을 깨면 인접 가능성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